이 패턴들은 UI와 로직의 분리가 목적인 패턴들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다루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에 안 본 분도 계실 테니까 좀 복습한 차원으로 한번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되게 한 20년 전 도스 시절에는 이런 UI UX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죠. 뭐 그렇게 화려하진 네. 않고. 뭔가 참 정겨워 보이는 그런 화면이네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혼자 로직도 만들고 UI도 UX도 만들고 다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혼자 작업할 수가 절대 없죠. UI도 그만큼 화려해지고 UX도 그만큼 복잡해지고 로직도 그만큼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혼자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공동 작업할 때 구조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가 관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MVC도 만들어지고 그게 또 확장돼서 MVP도 되고 그리고 더 확장돼서 MVVM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UI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전되고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기존의 디자인 패턴들은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서로 표현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MVP든 MVC, MVVM 이런 아이들은 SOC, 우리말로 하면 관심사 분리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하나 별개의 클래스가 아니고 어떤 레이어, 어떤 로직 단위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키텍처 패턴, 디자인 패턴이라기보다는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패턴도 가능하고 좀 더 나아가서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뭐 분류되기도 하고 좀 더 큰 개념, 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니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뭔가 툴 기반이다, 툴셋 기반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패턴들은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예를 들어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는 MVP를 사용했었고요. 네. 보면은 뷰, 프레젠터가 있고 모델은 없잖아요. 근데 모델은 저 서버 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래스 간의 관계가 아니고 더 큰 개념의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폴더로 이렇게 하고 묶어서 네, 관리를 맞아요. 하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딩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쨌든 서버가 핵심이다 보니까 그 서버 모델들은 서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프레젠트랑 뷰만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이건 다 프레임워크나 시스템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잠재적인 스파게티 코드를 방지하는 게 주 핵심 목표가 되겠죠. 이건 모든 디자인 패턴, 아키텍처 패턴 이런 것들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스파게티 코드를 방지한다. 그걸 특히 신입 프로그래머 혹은 지망생 분들에게는 당신들이죠. 여러분들은 당장 알고 있어야 되는 패턴이에요. 왜냐면 UI, UX 이런 것들은 웹이나 앱에서는 되게 크게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건 게임 산업의 좀 특징인데요. 게임 같은 경우는 UI나 UX보다는 좀 게임 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다 보니까 약간 코어스럽고 좀 어려운 부분. 맞아요. 네.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이거 짬 처리를 많이 해요. UI, UX 쪽은. 그러다 보니까 신입이라든가 이제 그 경력이 낮은 분들이 주로 UI나 UX 이런 쪽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게임 업계. 게임 업계의 특성이에요. 이거는. 다른 데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건 게임 쪽에서는 주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 UI나 UX 쪽을 좀 선호도가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주로 하게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UI나 UX 프레임워크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MVC를 쓸 거냐, MVVM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프레임워크 의존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좌지우지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MVC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VC도 마찬가지고 모든 패턴들이 다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에서 UI를 개발할 때 사용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과 데이터를 나누는 게 주 핵심 목표고요. 그리고 결국엔 종속성과
스파게티 코드를 줄인 게 주 목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각 레이어에서 기능을 제한해서 단일 책임 원칙을 준수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MVC에서는 모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값을 보관하는 데이터 컨테이너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뷰에서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UI가 되겠죠. UI. 그래서 뷰는 U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컨트롤러는 입력 및 로직을 처리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데이터를 처리하고 런타임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처리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모델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 이 자체로는 이 게임 데이터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 이 아이들을 서로 역할대로 나누게 되면서 서로 의존 관계를 줄이고 종속성을 줄이고 그리고 그만큼 유지보수를 쉽게 만들어주는 게 주 목표죠. 네. 근데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죠. 보시면은 특히 요 유저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요 UI를 사용자가 보고 그 입력 처리는 또 컨트롤러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VC 모델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유저가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유저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뭐 삼각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각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뷰와 컨트롤러도 서로 엮일 수밖에 없고요. 모델과 컨트롤러도 서로 엮일 수밖에 없고 모델과 뷰도 서로 엮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MVC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나누긴 했는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특히 MVC 적용할 때는 뷰 자체는 그러니까 UI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UI 툴킷이라든가 유니티 UI 같은 게 제공이 되니까. 네. 근데 모델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수신하기 위해서 뭐 뷰별 코드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니티에서는 주로 MVC보다는 MVP 모델 채용을 합니다. 좀 더 발전된 그런 모델이 좀 더 되겠군요. 발전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비해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규칙이 포함되고요. 게임의 현재 상태, 속성, 데이터에 대한 로직 등등이 들어있고 그리고 모델은 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게 주 목표예요. 모델과 뷰를 서로 분리시키는 게 주 목표고요. 그리고 프레젠터가 그 모델과 뷰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뷰에서 사용자 입력 이벤트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게임 조건이 변경되면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뷰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레젠터가 이 중간에 껴 있어가지고 모델과 서로 소통을 하고 뷰와 서로 소통을 하죠. 그리고 모델과 뷰는 서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터가 중간에 껴가지고 모델과 중재 역할을 해주고 뷰와 중재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유저는 이제 뷰하고만 소통하게 원래 되죠. MVC는 이제 컨트롤러까지 약간 좀 엮여 있었는데 그렇죠. 아예 그것도 이제 분리를 해버렸군요. 그렇죠. 그래서 뷰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표시하고 그리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프레젠터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MVP 패턴에서는 뷰와 모델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게 주 목표인 거죠.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물론 UI에 뭐 로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그 게임 로직이 아니고 UI 관련된 로직만 처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과 뷰를 완전히 분리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성, 모듈성, 재사용성, 유지관리성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인간의 욕심에 끝이 없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간 그런 패턴이 있으면 그쵸. 좋을 텐데라고 그쵸. 계속 연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MVVM이 새로 나왔군요. 네.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V는 모델 뷰죠. 네. 그리고 VM은 뷰 모델입니다. 뷰 모델. 그래서 기존의 MVP에서 뷰와 컨트롤러, 프레젠터 이 관계도 좀 많이 약화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바인딩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바인딩. 예를 들어 기존의 프레젠터에서는 서로 이벤트 콜백에 의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이벤트를 날려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직접 참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프레젠터와 뷰는 직접 참조를 하게 돼 있는데 MVVM에서는 바인딩 시스템을 통해서 뷰 모델과 뷰와 의존성도 끊어줍니다. 솔직히 완전 끊을 수 없는데 많이 약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이 핵심이에요. 사실 뭐 커맨드 패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 핵심은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표현한 거는 뷰와 뷰 모델 간의 바인딩을 통해서 속성이 자동으로 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이런 MVP를 할 거냐, C를 할 거냐, VM을 할 거냐는 이 프레임워크에 의존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바인딩이 지원이 되고 어떤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바인딩이 지원 안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바인딩 시스템을 통해 주면은 프레임워크라든가 운영체제에서 이런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공을 해줘서 뭔가 데이터가 변경되면 UI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의 데이터 바인딩 시스템이 지원이 돼야 이 MVVM이 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MVVM에서는 모델은 비즈니스 로직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기존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모노 비헤이비어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객체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데이터니까요. 그리고 뷰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표시하고 상호작용한 UI. 그래서 이건 UI 툴킷에선 USS, 스타일리스트 아니면 UXML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뷰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뷰와 모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신 여기서는 데이터 바인딩 기능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 모델과 뷰 사이는 이 바인딩을 통해서 연결성이 많이 느슨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비슷하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 같은 경우는 UI가 아닌 객체의 속성과 UI 요소 간의 동기화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스템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뭐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건 운영체제에서 보장해 주기도 하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건 UI 툴킷 시스템에서 프레임워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모노 비헤이비어인 문자열 속성이랑 텍스트 필드 값의 속성, 뭐 이건 모노 비헤이비어가 아니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데이터와 UI 요소가 서로 동기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설명들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유니티 6부터 UI 툴킷이 런타임 데이터 바인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MVVM 같은 경우는 네. 유니티 6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이점을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은 얘는 MVC, C고요. 그리고 MVP, 그리고 얘는 MVVM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서로 모델과 컨트롤러, 뷰 그리고 중간에 유저가 껴있어서 서로 엮여 있어요. 서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프레젠터가 중간에 모델과 뷰를 완전 분리시켜 줍니다. 근데 MVVM에선 더 나아가서 뷰 모델과 뷰 사이도 관계도 약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차이점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이 솔리드 원칙에서 이제 가까워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이 UI 시스템 프레임워크가 서로 계속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 의존성을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MVV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게임 업계에서 솔직히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UI나 뭐 프레임워크라 UI나 웹이나 뭐 앱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 그쵸. 것 같은데 맞아요. 전 솔직히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뭐 여기가 더 잘 아실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원래 이제 웹 개발만 이제 거의 이제 9년 이제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사실 제가 그 시절에도 MVP를 좀 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MVVM 패턴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트렌드가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 3대장이라고 있죠. 네, 뭐 앵귤러, 뭐 뷰.js, 그리고 리액트 이런 애들이
다 이제 MVVM 패턴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MVV 패턴은 이제 거의 뭐 이제 정형화되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 UI 툴킷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런 웹 개발이라든가 뭐 앱 개발 그런 데서 많이 이런 시스템을 차용을 하고 영감을 얻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데이터 바인딩이라든가 MVVM 구조라든가 그런 것도 뭐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 이제 게임의 장르마다 이제 UI가 별로 없는 맞아요. 장르도 있겠지만은 뭐 이제 시뮬레이션 장르는 이제 맞아요. UI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 게임도 많이 복잡해지니까. 네. 그런 이유에서는 아무래도 이 MVVM 패턴을 쓰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솔리드 원칙 지켜가면서 그렇죠. 네, 정말 정리가 잘 된 그런 코드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MVVM 같은 경우는 UI 툴킷을 써야만 구현이 가능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유니티에서는. 네. 특히 이 UI 툴킷 같은 경우는 UI 빌더라는 걸 제공을 해줘서 유니티 UI 같은 경우, UG UI 같은 경우 씬 안에서 이거 UI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막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막 UI가 선택되고 아 맞아요. 좀 그런 적이 짬뽕된, 있어요. 네. 복잡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UI 툴킷 같은 경우는 아예 UI 빌더라는 게 따로 존재해가지고 그냥 UI만 이런 식으로 UI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관련된 문서와 샘플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 UI 툴킷 자체가 이 포커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 그냥 있다고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문서라든가 드래곤 클래스의 샘플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UI 툴킷 같은 경우는 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레이아웃, UXML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아웃 시스템이고요. USS라는 스타일리스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C샵을 이용해서 기능을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UI 툴킷 같은 경우는 이 웹 개발에서 많이 영감을 얻어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UXML 그리고 이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웹 개발할 때 CSS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CSS랑 구조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자만 좀 USS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C# 스크립트를 쓰지만 웹에선 자바스크립트를 쓰지만 뭐 유니티에선 당연히 C# 스크립트를 C# 사용을 하는 거죠. C샵으로 이 로직을 짠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노땅들은 CPP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C샵을 쓰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UI 툴킷을 완전히 안 짚고 넘어가긴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 K0상이 세션에서 진행을 했던 UI 툴킷 시스템을 소개할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내용은 지금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 맞습니다.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좀 겉핥기로 속성으로 착착착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샘플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버튼이 3개가 있어요. 댄스, 스핀, 플립. 요건 지금 UI 툴킷으로 만들어진 맞습니다. 내용이죠? 네. 그래서 GitHub 가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샘플에 대한 설명 역시 아까 언급하신 대로 저희 유니티 채널, 유튜브 채널로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보시면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I 빌더라는 창을 제공을 하고요, 유니티는. 그래서 이 아까 설명드렸던 USS랑 UXML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스타일과 이 구조를 기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핀이라는 버튼이 있다. 이 스핀이라는 버튼에 대한 설명들이 이 인스펙터에 쫙 나와 있고요. 여기서 뭐 속성들을 수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 스핀이라고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고요.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타일 시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UXML. UXML이 결국 이 하이라키, 그 버튼의 하이라키 같은 거를 기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 버튼 댄스, 버튼 스핀, 버튼 플립 이렇게 이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인스펙터에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샵에서 코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 그 이름 그대로 접근해서 클릭 이벤트에 뭔가 기능을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UI 다큐먼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리고 애니메이터는 어쨌든 그 캐릭터가 움직여야 되니까 애니메이터를 얻어오고, 그리고 핵심 부분이 이거죠. 우리가 네. UI 제일 도큐멘트 중요하게 어떤 보는 부분에서 UI 도큐먼트에서 이 버튼 댄스라는 거에 접근해서 클립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떤 함수를 호출할 거냐. 그래서 람다로 이런 식의 애니 플레이 댄스를 해라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연결시켜 준 거죠. 요 Q라고 하는 함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Q라고 돼 있는 거는 결국에는 원래는 쿼리 버튼 해서 이렇게 좀 얻어오고 빌드 퍼스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간략하게 해준 게 Q 해서 퉁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간단하게. 어쨌든 정말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함수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약간 좀 사용자의 편의 측면에서 맞습니다. 일단 추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를 연결해라. 원래는 함수 막 복잡하게 써야 되는데 람다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또 유니티 6부터 바인딩, 런타임 바인딩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UI 툴킷 자체는 유니티 6 이전에도 출시가 됐었지만 그렇죠. 네. 이 바인딩 시스템이 유니티 6에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VVM은 핵심은 요 바인딩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인데 여기서 헬스라는 수치를 병렬을 하면은 요 UI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무슨 스크립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계속 이거를 이런 런타임 바인딩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은 매 업데이트마다 이걸 값을 가져와가지고 네. UI 반영해주고 하는 코드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음. 그냥 바인딩 시스템을 UI 툴킷을 시스템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UI 툴킷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 바인딩 시스템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돼요. 정말 편하네요. 정말 편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냥 이렇게 UI 빌더에서 저런 이제 바인딩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다가 연결을 해주면은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동기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코드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K05상의 샘플 기준으로 간략하게 사용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것도 역시 GitHub에 있는 샘플이고요.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캐릭터들의 목록이 있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네요. 네. 이 인물마다 속성 같은 게 다 다르겠죠. 그렇죠. 능력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런 게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바인딩 시켜주는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필, 이 캐릭터의 프로필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름이랑 뭐 체력, 힘, 그다음에 그리고 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 뭐 초상화. 초상화. 네.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하게만 표현한 거고 실제 캐릭터는 더 많은 값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뭐 이제 스탯도 있을 것이고, 뭐 맞아요. 상태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다양한 있을 것이죠. 그리고 뭐 속성,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레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바인딩하는 거는 요 UI 빌드에서 쉽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UI 빌더 창에서 네. 보시면은 이 인스펙터의 속성을 보시면 텍스트다. 뭐 예를 들어 이름을 한다. 그럼 여기 클릭을 보시면 바인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바인딩을 해주면은 어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연결할 건지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속성들이 나옵니다. 여긴 텍스트니까 스트링이 돼 있죠. 스트링이 돼 있는 게 목록이 나오면은 이 디스플레이 네임밖에 없어요. 이걸 선택을 해주면 바인딩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 컴포넌트에 맞는 그런 속성들만 지금 이렇게 추천으로 올라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편하다. 뭐 예를 들어 뭐 스트링이다, 뭐 인티저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 인티저냐 스트링이냐 이렇게 다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바인딩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텍스트니까 이제 문자열만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캐릭터가 여러 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파티라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연결해서 UI 다큐멘트를 얻어오고 그리고 리스트 뷰를 얻어오고 그리고 아이템 소스, 여기서 아이템 소스에서 프로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C샵 코드에서.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리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인딩돼서 연결을 해줍니다. 따로 우리가 뭐 포문이나 포이치문 돌릴 필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와. 그래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대박이네요. 짱이죠. 그래서 바인딩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를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간단해진 거는 결국은
유지 보수가 그만큼 쉬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MVVM 패턴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그래서 줄어들고요. 리셋을 하면 늘어납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헬스 프레젠터에 보시면은 헬스 뷰 모델 스크립트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가 네. 헬스가 있고 체력이 100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눌러주면 여기서 체력이 깎이고요. 깎이면 여기가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드를 보시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연결만 처음에 해주고, 그리고 뭐 업데이트 로직에서 뭔가 계속 업데이트 동안 뭐 계속 읽고, 보통 폴링한다 그러죠. 네, 폴링하고 그렇죠. 업데이트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바인딩만 세팅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업데이트가 없네요. 네. 그래서 바인딩만 이렇게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냥 끝이에요. 바인딩 처리만 해주고. 네. 그리고 컨버터 연결해줘가지고 이따가 설명드리긴 할 텐데 막 색이 변하고 문자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또 컨버터란 걸 연결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문자를 체크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컨버터란 걸 통한 뭐 색상이라든가 뭐 문자열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 조건에 따라서 연결을 해라, 보관을 해라라고 자동으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코드가 많이 간결해지죠. 그러니까요. 네, 엄청 편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이블 이름 헬스, 그래서 UI 구성 요소 헬스, 이것도 자동으로 바인딩 된 거고요. 네. 이 체력이 100에서 뭐 0으로 계속 깎이는 동안 여기 있는 숫자 값도 변경되고 그에 따라서 문자도 변경되고 그리고 게이지도 변경되고 컴퓨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실적을 변하는 게 다 자동으로 바인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 동안 뭔가 처리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체력이 있고 뭐 최대값, 최소값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레이블이 있고 레이블 네임 있고 현재 체력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레지스터 컨버터라고 해가지고 이따가 UI 빌드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 컨버터란 걸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해준 거는 into to health bar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컬러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온 값에 의해서 레드에서 그린으로 변경이 된 거죠. 보관이 된 거죠. 뭐 80%든 50%든 30%든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게 레드와 그린 사이를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밸류에 의해서 이게 조건에 의해서 몇부터 몇 가지는 데인저라고 그리고 데인저라고 표시하고 몇부터 몇 가지는 뉴트럴, 그 나머지는 굿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이렇게 컨버터를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터 그룹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원래는 이런 구문 뭐 실시간으로 이 값을 체크하고 뭐 데인저라고 표시할지 아니면 컬러를 뭘로 할지 그런 것들을 보통은 기존에 의해서는 업데이트 하면서 해서 계속 이걸 처리를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컨버터란 걸 만들어서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바인딩 시스템에서 업데이트가 알아서 시스템에서 해줍니다. 좋습니다. 좋죠. 네. 그리고 그 헬스 모델에서는 로직이 있긴 한데 여기선 그냥 이 값을 보정해주는 뭐 최대값 넘어가지 않게 최소값 넘어가지 않게 그 정도만 해주고 뭐 예를 들어 리스토어 해주면 이걸 뭐 초기값으로 해준다거나 그런 간단한 로직. 그럼 뷰에 관한 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값을 어느 정도 뭐 제어해주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델은 값 데이터 자체만 포커스가 맞춰진 로직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UI 빌더에서 봤을 때 add 바인딩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창이 떠요. 바인딩 창이 뜨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해주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에디터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게 일단은 저런 것들은 다 이제 UI 이제 빌더에서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지죠. 빌더에서 네.
이루어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UXML을 더블 클릭하니까 바로 이렇게 창이 열렸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기 이미 다 뭐 앵커라든지 이런 것들 다 네, 맞춘 다 돼 상태라 있어가지고 네, 해당도가 맞추면 얼추 네, 같아질 겁니다. 보시면은 헬스 바에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소스가 있네요. 있죠. 네. 아까 방금 저희가 선택한 그 스크립트 데이터 오브젝트가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밸류랑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클릭으로 에디트 바인딩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바인딩에서 여기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할지 그리고 이거 보면은 그래서 선택을 하면 커런트 헬스만 나와요.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뭐 그리고 타이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타이틀은 이제 레이블 네임. 문자열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트링만 이렇게 추천돼요. 아이콘에서 커런트 헬스? 우클릭을 그렇죠. 해야 이제 지금 저 메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던 네. into to health bar 이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컨버터군요. 그죠. 네. 컨버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헬스 바 스테이터스 보시면은 연결해 놓으면 여기 어드밴스 세팅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버터 코드를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서 네. 이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렇게 UI 빌드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씀이군요. UI 빌드에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 바인딩 모드를 보면 투 타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방향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MVVM 패턴 여기서는 어쨌든 데이터가 변경되면 UI에 업데이트해주는 그러니까 일방향, 단방향 모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모드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2A도 있고 투 타깃도 있는데 MVVM에서는 이 투 타깃으로 선택을 해서 데이터가 변경되면 UI 업데이트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요 UXM을 열어보면은 이게 바인딩 정보 같은 게 뭐 데이터 소스는 뭐 커런트 헬스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SS에 연결된 그 GUI도 지금 다 표기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직접 텍스트로 여러분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어차피 이거는 이름이 UXML이긴 한데 어차피 XML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텍스트로 결과물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 그리고 바인딩 해놨던 거 뭐 리셋 버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정말 초창기 때 웹 개발은 이러한 이제 XML 파일을 직접 수기로 코딩을 했었거든요. 그쵸. 네. 스크립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UI 이제 빌더에서 맞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위즈 위그로 마우스 드래그 뭐 딱딱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진짜 편리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는 것 같아요. UI 특히 볼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헬스 뷰 모델에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다큐멘트랑 뭐 에셋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당연히 중간에서 알고 있겠죠. MVVM이 중간에서 연결해 준 애니까. 그래서 이게 뷰고 이게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인딩 연결시켜주고요. 바인딩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아까 K0상의 코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쿼리로 접근해서 얻어오고 이름을 통해서 얻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컨버터 연결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하시면 됩니다. 해서 차이점이 여기서는 MVP고 여기서는 MVVM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MVP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직접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델리게이터를 통해서 직접 연결해줘가지고 프레젠터가 중간에 껴가지고 M과 뷰를 계속 이 이벤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중재를 해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코드가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뭐 업데이트를 해주고 뭐 그런 처리가 필요하죠. 이거 업데이트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MVVM에서는 이렇게 바인딩만 한번 처리를 해주면은 매 업데이트마다 뭔가 처리해주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초기 한 번만 바인딩 세팅만 해주면 돼요. 깔끔합니다. 되게 코드가 많이 깔끔해지죠. 네. 그래서 MVP랑 MVVM이랑 얼핏 봐서는 뭐 차이가 딱히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이 바인딩 시스템을 통해서 코드가 그만큼 간결해지고 그만큼 유지보수할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그만큼 중간에 뷰 모델과 뷰의 의존성이 약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MVP 같은 경우는 프레젠트에서 상태 변경을 감지 위해서 모델 이벤트를 구독하고 변경사항이 통보되면 프레젠트는 다시 뷰에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MVVM 같은 경우는 컨버터를 등록하고 데이터 바인딩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만큼 신경 쓸 게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휴먼 에러도 그만큼 더 사라진다 그 그렇죠, 얘기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코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만큼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줄어들고 네. 그만큼 코드 복잡도도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맞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데이터 바인딩 시스템이고 그래서 UI를 데이터와 동기화하는 데 필요한 코드의 양을 줄이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간결한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위험성을 줄여서 UI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바인딩 설정하는 데 따른 추가 오버헤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게 성능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뭔가 시스템에 도움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 백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소스 설정하고 경로 설정하고 바인딩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되게 간단한 UI UX 환경보다는 좀 복잡한 환경에서 좀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 캐릭터에 정말 많은 그런 데이터를 다 품고 있다면은 확실히 이제 MVVM 패턴을 하는 게 추천되겠네요. 솔직히 이 샘플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모델이 지금 헬스밖에 없게 하네요. 네. 그래서 솔직히 완전 진짜로 이 환경이다 그러면 MVVM 적용하는 게 오히려 오버이네요. 근데 어쨌든 이건 MVVM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기만 샘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걸 좀 더 복잡한 환경에서 적용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VVM은 되게 유지 보수가 이득이 많지만 오히려 간단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독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UI, UX 환경에서 특히 요즘 게임 같은 경우는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니까 맞아요. 그런 데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스코어라든가 아니면 헬스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제어만 가지고 게임 출시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워낙에 이제 사람들의 그 게임 플레이하는 그런 수준이 아까 좀 되게 상향 편준화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요 MVP 패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방에서도 지금 장단점이 확실한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시겠네요. 그래서 모든 패턴들이 다 장단점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MVC, MVP까지 이어서 네, 오늘 이렇게 이제 MVP M 패턴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